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BMW를 대표하는 아주 멋진 모델이죠. 제 드림카이기도 한데 BMW M3 컴페티션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 드려볼까 합니다. M3 같은 경우에는 기본 M3가 있고요. M3 컴페티션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M3 컴페티션이 기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M3는 480마력인데 M3 컴페티션 같은 경우에는 510마력으로 마력수에서도 차이가 나고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아주 멋진 M3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M3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이 강렬한 레드 컬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레드 컬러의 이름은 토론토 레드라는 아주 섹시한 그런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M3의 강력하고 강인한 모습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매력을 가진 익스테리어 컬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멋진 익스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M3, M4 같은 경우에는 출시되기 전에 이 전면부, 특히나 이 라지에이트 그릴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M440i를 통해서도 리뷰를 전달드렸었는데 M440i 혹은 4 시리즈와는 조금 다른 라지에이터 그릴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M440i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릴이 싱글 프레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M3와 M4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분리가 돼 있어서 조금 더 키드니 그릴이 또렷하게 보인다는 게 M3와 M4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라지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 커져서 조금 거부감 혹은 이질감이 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전면부 마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 530i를 타고 있지만 530i 옆에 있으면 530i가 너무 구형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새로워진 라지에이터 그릴의 만족도는 BMW 오너로서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라지에이터 그릴도 마음에 들지만 이 M3에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디자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닛에 있는 마치 이 사람이 딱 인상을 써서 여기 미간에 주름이 진 듯한, 여기 보세요. 와, 요 라인과 여기 있는 이 보닛에 쑥 들어간 라인들, 와, 이런 디테일, 정말 이 사람이 인상을 빡 쓰면은 여기 미간에 딱 주름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항상 힘주고 이렇게 딱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보닛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키드니 그릴을 이렇게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M3 전면부의 모습은 바로 여기요. 위에서 M3를 쳐다보는 이 뷰입니다. 이 뷰를 보면 와, 여기 특히나 맑은 날 보면 이런 선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또 살짝 밑에서 위를 보잖아요. 그럼 또 휀더의 볼륨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차가 정말로 와이드하고 정말로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프론트 휀더도 매력적이지만 잠시 후에 살펴볼 리어 휀더는 더 빵빵합니다. 이 볼륨감이 더 어마어마한 그런 볼륨감을 가지고 있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BMW의 가장 진모델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속으로 달릴 때도 가시성을 또렷하게 보여준다는 게 레이저 헤드라이트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하단부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구멍이 뚫려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는 살짝 왼쪽, 그러니까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살짝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습니다. 대부분 정중앙에 있는데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오게 튀는 여기 있는 전방 카메라예요.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없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기능적으로는 있어야겠지만 좀 이걸 어디에 좀 잘 숨길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이런 데라도 이런 데다가 숨겨놨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요게 너무 뭐랄까? 점처럼 마치 이걸 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게 좀 오게 튀어요. 그래서 익스테리어 컬러를 뭐 블랙으로 하면 티가 안 나겠지만 블랙 외 컬러로 한다면 요 전방 카메라가 제 눈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거슬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 있는 파츠들을 투톤을 해놨어요. 바디 컬러로 안 해놓고 하단은 블랙으로 해놨습니다. 쭉 보면 사이드 스커트도 블랙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애프터마켓 파츠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BMW는 확실히 멋스라는 브랜드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멋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블랙으로 해놨죠. 사이드 미러도 자세히 한번 보면 디자인이 예술입니다. 사실 이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은 이전 F바디 시절의 M3가 더 멋있긴 했었어요. 지금 좀 투박해지긴 했는데 뭐 그래도 멋있는 사이드 미러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보세요. 와, 이런 디테일. 여기만 붙어져 있고 여긴 떨어져 있어서 공기가 이렇게 유려하게 지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전면부 좀 더 볼게요.
전면부.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적응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응됐어요. 저는 적응됐고 너무나도 갖고 싶고 사고 싶은 그런 M3 모델입니다. 아 진짜 야, 이 뭐랄까 당당함, 듬직함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제가 만약에 M3 산다면 사실 컬러도 정해놨어요. 저는 이 토론토 레드는 매일 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 브루클린 그레이라는 컬러가 있어요. 약간 요즘 유행하는 크레용 그레이? 크레용 같은 색깔이 있는데 그 색이 너무도 끌리더라고요. 저는 이 토론토 레드도 물론 멋지지만 브루클린 그레이를 개인적으로 제가 사게 된다면 그 색을 사지 않을까. 그래서 와, 이게 앞모습도 멋있지만 측면부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 M3를 담기 위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팟으로 M3를 데려왔습니다. 배경과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측면부 잠깐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M3 같은 경우 엔진이 앞에 있긴 하지만 무게 배분을 50대 50으로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드십 차량처럼 박스터처럼 50대 50으로 무게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보면 프론트 오버이 굉장히 짧아요. 휠 디자인은 정말로 독일 3사 중에서는 BMW가 가장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가장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했고 세련되면서 또 고성능 느낌까지 나는 그런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여기 휀더 볼륨감. 와, 한번 앞에 있는 휠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휠을 보게 되면 신기한 건 앞에는 19인치고 뒤에는 20인치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275고 뒤에는 285예요. 그래서 인치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휠 디자인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리고 저 빨간색 캘리퍼. 이 토론토 레드 빨간색이랑 너무나도 매칭이 잘 돼요. 진짜 깔맞춤 제대로 한 그런 캘리퍼입니다. 캘리퍼는 6P가 적용되어 있는데 제가 현재 타고 있는 530i M 스포츠 패키지는 4P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확실히 6P랑 4P랑 브레이크 성능의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6P가 훨씬 더 이렇게 콱콱 잡혀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감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브레이크에 처음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금방 적응하긴 했어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의 담력도 뭐 컴포트랑 스포츠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다 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드에도 M3 컴페티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따로 카본은 아니고 이건 플라스틱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출고하고 나서 카본 뭐 시트지라든지 랩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디테일이 아쉽긴 합니다. 사이드 스커트 여기도 투톤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차가 안쪽으로, 그리고 공력 성능 개선을 위해서 사이드 스커트까지 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 그리고 카메라는 여기 있습니다. 네, M3에는 서라운드 카메라가 적용돼요. 그리고 물론 앞뒤 다 터치로 열고 닫을 수 있고, 뒷타이어는 20인치의 285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뒤 휠 사이즈가 다른 건 좀 독특하긴 하죠. 그래서 뒤에 타이어가 좀 더 크다, 285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아주 꽉 차 있어요. 여기 휠하우스를 아주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어 핸드 보세요. 와, 여기 진짜 엄청 빵빵합니다. 여기 문을 열자마자 여기 요 라인 바로 뒤쪽으로는 정말 빵빵해요. 여기 보세요. 물론 프론트 핸더도 빵빵했지만 리어 핸더는 요 각도로 봤을 때 와, 진짜 그 정말 말벅지, 그 하체 운동 많이 했을 때 딱 갈라지잖아요. 하체 운동 많이 하면 여기 허벅지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딱 그 느낌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 라인도 갈라지죠. 기가 막힙니다 진짜. 뒷모습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M3, M4는 루프가 카본 파이버 루프입니다. 네, 그래서 썬루프를 넣을 수는 없지만 그 대신에 카본 파이버 루프가 기본 적용이에요. 여기가 다 카본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낮춰서 전체적인 운동성을 높였어요. 루프의 무게를 낮춰서. 그래서 이 카본 파이버, 여기에도 핀이, 더블 핀이 들어가 있죠. 카본 루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정 리어 스포일러도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과하지 않게. 너무 또 과하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뒷모습 한번 볼까요? 뒷모습은 사실 3 시리즈랑 이 테일라이트는 똑같아요. 테일라이트는 똑같은데 테일라이트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서부터는 4개의 머플러, 듀얼 쿼드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또 고성능 M3의 상징 아니겠어요? 진짜 뒷모습 보고 있으면 뿌듯합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볼까요? 이렇게 디퓨저 보세요. 과격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디퓨저도 너무 멋있고, 이런 4발 정말 고성능의 상징, 이런 차 한번 가져봐야 되는데 너무 진짜 부럽습니다. M3 존재 자체가 부러워요. 사실 M3의 뒷모습은 여기 테일라이트는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M340i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뷰를 봐야 M3다. 딱 뒤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을 때
아, 이 차 좀 뭔가 장난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M3 컴페티션. 아, 이런 것도 블랙으로 해놨어요. 진짜 멋을 아는 그런 브랜드라니까. 이런 것까지 다 블랙으로 해놨어요. 그냥 일반적인 뭐 실버라든지 그런 걸로 해놓지 않고 이런 것도 이렇게 투톤으로 해놨잖아요. 아, 이런 거 이렇게 깔맞춤 또 멋있지 않나요? 아, 너무 빠져있어요 지금 M3에.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트렁크는 다행히 뭐 M3라고 더 좁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 적용돼 있고 비상 삼각대, 그리고 다행인 거는 또 2열 시트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패밀리카 용도로 뭐 큰 짐을 실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5 시리즈에 공기청정기 실타 실패해가지고 뒷좌석에 싣고 나서 SUV 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서 엄청 큰 짐을 못 실지만 그래도 기다란 짐은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실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트렁크는 뭐 어마어마하게 넓진 않습니다. 이 등급의 차량이 그렇게 트렁크가 크진 않은데 크게 부족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M3를 사더라도 트렁크 공간에 있어서 부족함 못 느낄 것 같아요. 지금 5 시리즈도 제 트렁크에 세차용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트렁크에 저는 뭘 안 넣긴 합니다. 네. 아, 인테리어 이제 리뷰를 전달 드려야 되는데 익스테리어가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들께 이 익스테리어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오늘 막 비가 올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기상청에서 비 온다 그래가지고, 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뇌이징이 된 걸까요? 멋있다고? 이 각도도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계속해서 이 멋있는 차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멋진 곳에서. 여기는 지금 저밖에 없어요. 저만 아는 그런 약간 비밀스러운 스팟이거든요. 아, 진짜 멋있습니다. 제가 해외 리뷰도 정말 많이 보고 국내 리뷰도 다 봤어요. 국내 M3 리뷰 다 봤어요. 그랬는데 국내에서는 이 토론토 레드 리뷰가 거의 없더라고요. 토론토 레드 리뷰가 거의 없고, 그래서 이 색상을 염두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을 드릴까 해서 이 익스테리어를 다양한 지금 각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레드는 매일 타기, 전 데일리카를 원하거든요. 근데 데일리카로 이걸로 막 회사 출퇴근하고 매일 보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브루클린 그레이라고 있어요. 그 색깔이 저는 제 최애 컬러입니다. 그러면 익스테리어는 이 정도까지, 아쉽긴 하지만 네, 이 정도까지 보여드리고 인테리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너무 아쉽다. 진짜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아, 제 눈에만 예쁜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테리어 보여드리고 이제 인테리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3 컴페티션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거의 33도예요 33도라서 빨리 안에 타서 에어컨을 틀어야겠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지금. 실내는 약간 크림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어요. M3 같은 경우에 블랙이랑 브라운이랑 이 베이지 컬러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크림 베이지 컬러입니다. 투톤으로 되어 있죠. 색깔이 영롱해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너무 예쁘고, 그런 약간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핸들은 제 5 시리즈랑 똑같습니다. 그건 좀 아쉬운데, 이렇게 외관은 너무 강렬한데 안에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약간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시트는 메리노 가죽이에요. 메리노 가죽이라서 나파 가죽보다도 더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가죽입니다. 그래서 가죽이 엄청 부드럽고 연질이에요 정말로. 근데 제가 시승하는 이 M3 컴페티션 같은 경우에는 카본 파이버 버킷 시트는 아니에요. 뒷좌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뒤에서 아마 M3 리뷰 많이 보신 분들은 카본 파이버 버킷 시트로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카본 파이버 버킷 시트가 빠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M3 컴페티션 P2라는 지금 이 차량의 명이에요. 그래서 잠깐 일시적으로 뭐 반도체 문제, 생산 문제로 인해서 카본 파이버 버킷 시트가 빠진 모델입니다. 버킷 시트 들어가면 진짜 멋있거든요. 그리고 완전 시트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기대했는데 시승차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대요. 5월 생산분부터인가? 그 생산분부터는 이 카본 시트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웠어요. 사실 그 시트만으로도 M3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시트가 들어가니까 약간 감흥이 살짝 떨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시적으로 이 시트가 들어간 거라고 하니까 추후에
다시 카본 시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나 다시 또 들어가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요 시승 차량에는 카본 파이버 버킷 시트는 아닙니다. 그냥 세미 버킷 시트, 스포츠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M 시리즈의 스포츠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너무 더워서 안에 타야겠습니다. 네, 안에 타서 지금 기온이 32.5도예요. 그래서 네, 바로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 걸면은 역시나 고성능 사운드가 느껴지게 되고, 에어컨부터 틀게요. 진짜 너무 덥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정말. 이 핸들은 제가 두고 봐도 아쉬워요. 여기 카본으로 돼 있어요. 카본으로 돼 있긴 한데 이 디자인 자체가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들이랑 똑같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없다. 차이점이 있다는 건 여기 카본이고, 여기 M 버튼 2개 있고, 뒤에 카본 패드 시프트 적용돼 있고, 요 안쪽에 M 컬러로 이제 스티칭이 돼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디자인, 사실 이 핸들 디자인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멋지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컴팩트하고 얄쌍하게 만들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핸들 열선 버튼도 똑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핸들 디자인은 M 전용 핸들로 좀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조는 3 시리즈랑 똑같아요. 3 시리즈랑 똑같아서 3 시리즈 오너분들은 M3 뭐 똑같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5 시리즈 오너분들은 왠지 한 그레이드 다운된 듯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또 BMW 오너분들은 인테리어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타다 보면 다 적응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의 3 시리즈랑 똑같아요. 여기는 대신에 가죽이 메리노 시트고, 뭐 이런 부분 대시보드는 나파 가죽이 적용돼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 있는 도어 손잡이 똑같고, 문 잠그고 열고, 메모리는 2명까지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이드 미러 조작, 윈도우 버튼, 뒤에 윈도우 못 열게 락 걸 수 있고, 키는 이렇게 일반 BMW 모델들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돼 있고, 안쪽에서는 트렁크 열림 버튼, 그리고 스피커는 하만 카본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이쪽에서는 라이트와 관련된 버튼들 조절할 수 있고, 핸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왼쪽은 반자율 주행, M3에도 반자율 주행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여기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 뒤쪽에서는 여기 있는 온보드 컴퓨터는 여기 있는 트리 컴퓨터 메뉴를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 켜고 끌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와이퍼와 관련된 버튼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는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길게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일반 제 5 시리즈는 한 요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M이라서 패드 시프트를 조금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열선 핸들 버튼은 하단에 있습니다. 카본으로 마감되어 있다는 특징이고,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는 M3라는 표시,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뭐 큰 M3라고 해서 큰 차이점을 두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중앙 센터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M3지만 10.25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3 시리즈와 동일하게. 5 시리즈는 12.3인치죠. 그래서 12.3인치만 보다가 10.25인치를 보니까 확실히 좀 작긴 합니다. 작긴 해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메뉴를 보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 비상등, 그리고 여기서는 안전 기능들 한 번에 끄고 켤 수 있고, 이런 버튼들은 3 시리즈와 똑같죠. 3 시리즈나 뭐 X7이랑 똑같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물론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성해 제거 버튼들, 오토, 여기서 온도 조절하고, 여기서는 방향 조절하고요. 세기 조절하고요. 세기는 좀 더우니까 높게 해놓을게요. 여기서는 조수석 조절 가능하고, 내부 공기 순환, 메뉴 AC, 맥스 AC, 조수석도 열선 통풍 시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기본으로 적용돼요.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으로 적용돼서 여기는 애플 카플레이 메뉴들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BMW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BMW 메뉴도 5 시리즈와 거의 똑같습니다. 일반 3 시리즈와 5 시리즈랑 거의 똑같은데, 제일 위쪽 하단에 M 메뉴가 있어요. 역시나 M3답게 M 메뉴가 있는데 확실히 지문은 좀 많이 남죠. M 메뉴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M1 버튼과 M2 버튼의 구성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지금 M1 버튼과 M2 버튼의 위치가 조금 좀 못생기긴 했죠. 위치가 왜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막상 써보면 엄청 편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잡고 주행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로 엄지만 뻗으면 바로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 직접 쓰기에는 정말 편해요. 최근에 뭐 경쟁 차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나 N 같은 경우에는 이게 M 버튼이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좌우에 있었고, 뭐 AMG나 다른 뭐 포르쉐나 그런 브랜드들도 여기 있잖아요. AMG는 양쪽에 있고 포르쉐 스포츠 레스폰스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데 M1 버튼은 진짜 누르기 편해요. 여기서 손가락만 살짝 뻗으면 바로 닿기 때문에 이런 위치 선정은 아주 인체공학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각적으로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M1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제가 M1은 다 가장 스포티하게 세팅해 놨어요. 엔진도 스포츠 플러스, 엔진도 이렇게 세 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되고요. 변속기는 자동, 그리고 변속기가 원래는 DCT였어요. 이전 F-바디까지는 7단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었는데 이번에 풀 체인지가 되면서 G-바디로 오면서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제가 시승기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차체는 뭐 셰시를 얘기하는데 셰시도 3단계인데 M1은 가장 단단하게 스포츠 플러스, 스티어링은 2단계예요. 스티어링은 따로 스포츠 플러스는 없습니다. 스티어링도 운전해보니까 스포츠 플러스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스티어링이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하게 묵직하게 잡아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브레이크도 이렇게 2단계로. 근데 이 2단계의 차이가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컴포트도 충분히 아주 매섭게 브레이킹 성능을 보여줬고, DSC 차체 유지 제어 장치는 항상 켜놔야겠죠. 절대 일반 도로에서는 끄면 안 되기 때문에. M 트랙션 컨트롤도 지금 꺼놨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절대 켤 일이 없어요. 이건 오토 스탑 앵고는 꺼놨고요. 이 배기 사운드, 가변 배기 사운드는 켜놨습니다. 초기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M1 버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스포티하게 일반 도로에서 탈 수 있는 상태에서는 가장 스포티하게, M2 같은 경우에는 아까 M1 버튼은 이 엔진과 셰시를 스포츠 플러스로 해놨었는데 이 M2 버튼은 다 스포츠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의 그런 성능 차이를 느껴보기 위해서 M2는 싹 다 그냥 스포츠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변경할 수도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계기판 메뉴, 그리고 또 이번 M3에 추가된 게 M 드리프트 분석기라는 메뉴가 추가됐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사실 이건 일반 도로에서 써먹을 일은 절대 없어요. 뭐 절대 써서도 안 되고 일반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서킷에서 드리프트를 사용할 때 뭐 점수를 테스트할 수도 있고 이걸 단계를 또 세팅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저는 일반 도로에서만 시승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M3를 사더라도 이 기능을 쓸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뭐 트랙을 주행하거나 그런 데 또 취미가 없어가지고 뭐 가끔 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 M3를 구입한 다음에 트랙을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요 밑에 버튼들은 이런 건 좀 너무 올드하긴 해요. 지금 너무 올드스쿨입니다. 아무리 아날로그 버튼이 좋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BMW가 하루빨리 좀 없애야 하는 그런 버튼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쓰기는 또 편해요. 쓰기는 정말 편해가지고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올드해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하단은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안쪽은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 이 안쪽에 컵홀더 2개, 그리고 USB는 A 타입, 그리고 C 거잭 마련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요만한 컵 수납하기에는 충분해요. 그리고 대망의 짜잔, 요 부분이 사실 이 M3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기어 변속기와 시동 버튼, 그리고 요 나머지 버튼들이에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M3 리뷰를 보니까 요 버튼들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일단 변속기 같은 경우 M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M 스티칭까지 멋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버튼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P 파킹 버튼이고, 요 버튼 상병 짝대기 3개, 요 버튼은 어떤 거냐면 변속 타이밍을 좀 조절할 수 있어요. 변속 타이밍을 어떻게 조절하냐면 이 버튼을 통해서 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안 보이실 텐데 지금 한 칸이고 2칸이고 3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변속 타이밍까지도 이 버튼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이제 DSC 끄는 버튼이고, 이건 서라운드 카메라 버튼인데 한번 카메라 화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화질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카메라 화질은 뛰어난 편이고 3D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3D 뷰로도 각각의 이런 위치들을 볼 수가 있어요. 컬러까지도 연동이 되죠. 이런 디테일들을 다 살려놨어요. 여기 보세요. 와, 이런 걸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다 살려놨습니다. 휠이 살짝 이렇게 톤 다운돼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약간 무광 크롬 같이
이렇게 휠을 처리해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볼 수 있고, 주차 센서, 오토 스탑 앤고, 그리고 시동 거는 버튼은 아주 강렬한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M 모드. M 모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도 일반 도로에서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M 모드를 한번 보여드리면 로드, 스포츠, 트랙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근데 스포츠에서도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저는 스포츠를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괜히. 근데 이게 무려 510마력을 후륜으로만 보냈는데 자칫 잘못 일반 도로에서 운전했다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저는 그냥 로드로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M모드는 조금 뭐 트랙이라든지 조금 상황이 될 때, 여유가 될 때 안전한 상황에서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셋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엔진, 차체, 스티어링, 브레이크를 모두 다 이렇게 내 입맛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까 M1과 M2 버튼을 통해서 미리 세팅을 해놨죠. 그리고 가변 배기 끄고 켜고, 배기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껐을 때랑 켰을 때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이렇게 웅웅 하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정말로 알차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iDrive 컨트롤러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메뉴들은 뭐 3 시리즈나 5 시리즈랑 거의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다릅니다. M3 컴페티션이라고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 여기도 다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긴 트림도 카본으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는 수납 공간과 USB 케이블, 안쪽에는 C타입이에요. C타입으로 되어 있고, 와, 이 가죽이 정말로 부드러워요. 이 메리노 가죽이 정말 부드럽고, 여기는 또 살짝 알칸타라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세무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물론 이 시트도 홀딩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이 M 스포츠 시트도 홀딩력이 나쁘진 않았지만 아마 저처럼 대부분의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M3에는 카본 파이버 버킷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셨을 텐데, 이 시트를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M3를 산다면 기다렸다가 카본 파이버 시트가 적용될 때 그때 살 것 같아요. 이 시트가 적용된다면 M3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트에도 M 벨트 적용돼 있어요. 여기도 M3 거의 새 차라 지금 스티커도 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뭐 실내 등과 SOS, 그리고 카본 루프가 적용돼 있어서 썬루프는 아예 적용할 수가 없어요. 아예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5 시리즈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이 폭이라든지 이 화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작아지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좁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고,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타기에는 뭐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계기판에서 여기 속도계가 무려 330까지 있습니다. 330이라니 정말 놀라운 그런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M3의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과연 M3 뒷좌석은 성인 남자가 탈만한지, 4명이 탈만한지 그런 부분들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포지션을 제가 세팅해 놓은 포지션 1번으로 지금 맞췄어요. 제가 딱 운전하는 포지션이고, 이 포지션에 두고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짠! M3의 뒷좌석이에요. 역시나 이 화사한 컬러의 시트가 반겨주고요. 레그룸이 저도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되게 넓어 보이는데 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넓어요. 5 시리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도 얘도 이 M 스포츠 시트도 살짝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카본 파이버 시트는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넓어요. 생각보다 엄청 넓은데요. 제가 178인데 178인 성인 남자가 앉더라도 진짜 무릎이 닿을 일은 전혀 없어요. 5 시리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창문 다 내려갑니다. 창문 다 내려가고, 이 M3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앞좌석은 이중 접합률이에요. 뒷좌석은 아닌데 앞좌석이 이중 접합률이라 달려보면 엄청 정숙해요. 와, 이게 M3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정숙해서 깜짝 놀랐던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뒷좌석 요런 공조기 디자인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려요. 너무 구려. 공조기가 있다는 건 고마운데 3존이에요. 근데 4존은 아니고 3존 공조기,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까지 물론 가능하고, USB는 C타입으로 2개 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이
정말 너무 후지입니다. 너무 후져요. 그리고 따로 여기 암레스트는 없습니다. 암레스트는 없고 4대1의 4로 접을 수는 있는데 암레스트가 없어요. 컵홀더가 없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컵홀더가 아예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컵홀더 대신에 이 좌우 사이드의 컵홀더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중앙에는 컵홀더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시트는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게 3 시리즈의 시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메리노 가죽 같은 경우는 X7에 적용되는 시트거든요. 근데 너무 고급스럽고 요런데도 이렇게 소재가 달라요. 확실히 고급스럽긴 합니다. M3 위에는 근데 알칸타라는 아닙니다. 위에는 알칸타라 아니고 실내 등은 정 가운데 있어요. 좌우에는 없고, 그래서 하만 카돈 스피커 적용되어 있고, 뒷좌석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헤드룸도 크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부분은 이 레그룸이요. 레그룸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데 3 시리즈가 이 정도면은 갑자기 패밀리카로 써도 되겠다, 충분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M3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M3가 좁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큰 충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넓고, 그런데 이 센터 터널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서 거의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한 10cm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 높아서 5명이 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유아용 카시트, 이제 패밀리카로 보게 되면은 아이용 카시트를 끼울 수 있을 것인가, 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안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 연결돼 있어서 이게 분실될 우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이를 곧 낳으실 예정이거나 저처럼 신혼부부인 남자분들한테도 카시트도 있고 레그룸도 넓습니다. 어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아내분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와이프한테 어떻게 이 M3를 어필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뒷좌석이 생각보다 넓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 어필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본 M3 리뷰에는 모두 다 이게 카본 파이버 버킷 시트여서 그런지 이게 볼 때마다 너무 아쉬워요. 너무도 멋진 시트, 그 시트를 정말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 시트가 오게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트가 너무나 매력적이었는데 그 시트로 바뀌면 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BMW의 대표 고성능 세단이죠. BMW M3 컴피티션 모델에 대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실내 고급스러운 소재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거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었어요. 디자인적으로 아쉽다, 올드하다, 핸들 디자인의 차이가 없다, 디자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는데 그 외적으로는 생각보다 의외였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 시리즈 오너가 보더라도 전혀 고급감이 부족하다던가 공간적으로 훨씬 작게 느껴진다던가 하는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M3로 기변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실제 M3를 바꾸면 어떨까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M3를 하나하나씩 유심히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공간성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SUV 정도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M3가. 시승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M3 컴피티션에 대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